나영아, 엄마가 무료 건강검진 받았는데 왜 돈이 나가지? 18만 원씩 2번이나. 엄마, 무슨 소리예요? 건강검진이 왜 돈이 나가요? 그때는 그냥 피 한 번 뽑고 오는 줄 알았는데 무료라고 해서 갔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간병보험이니 뭐니 하는 서류가 막 왔어. 나는 그냥 혈압 재러 간 건데. 엄마, 이거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무료 검진은 미끼였고 검진 버스는 보험 영업장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건 제가 7개월 전에 딸에게 걸었던 전화입니다. 그날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했어요. 그냥 건강 상태나 확인하려고 갔다가 한 달에 18만 원씩 나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이런 보험 사기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74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이런 보험 사기를 피하는 방법과 만약에 이미 당했을 때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박순애입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 시장 가는 길에 경로당 게시판을 훑어봤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도 매일 이 길을 걸었어요. 혼자 사는 집은 적적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무료 이동 건강검진 혈압혈당 체크, 선물 증정. 빨간 글씨로 적힌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버스가 온다고 했습니다. 피 한 번 뽑고 돌아오면 되겠네. 가볍게 생각했죠. 요즘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검진을 미뤄왔는데 무료라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나온 버스는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고 손가락 끝에서 피를 뽑아 혈당을 쟀어요. 간단한 설문지도 건넸습니다. 어머님, 연세에 비해 수치가 조금 염려됩니다. 상담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안내된 칸막이 방에는 명찰을 단 건강 매니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 아래 아주 작게 적힌 글자는 제가 보기엔 너무 작았어요. 어머님 같은 연세에는 간병비가 더 무서운 적이에요. 국가 지원으론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했어요. 동의 버튼만 누르시고요. 지금 가입하시면 혈당 측정기랑 비타민도 드려요. 무료 검진 참가자 전용 혜택이거든요. 검진 신청 동의인 줄 알고 서명란에 손가락으로 이름을 그었습니다. 건강 매니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은품 봉투를 건넸어요. 일주일 후에 택배로 더 보내드릴게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공짜로 검진받고 선물까지 받다니요. 무릎이 아픈 것도 잠시 잊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택배가 왔습니다. 혈당 측정기와 비타민 세트, 그리고 두꺼운 건강관리 안내서가 들어있었어요. 혈당 측정기는 생각보다 작고 예뻤습니다. 비타민 통도 고급스러워 보였죠. 요즘 무료 서비스가 좋아졌네.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오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은행 자동이체 출금 18만 9천 원 25년 2월 2일 잔액 127만 원. 처음엔 뭔가 싶었어요. 전기세? 아니면 가스비? 하지만 18만 원이 넘는 공과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무릎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1층에 사는 게 참 다행이에요. 아침밥은 간단히 미역국에 밥 한 그릇. 나이 먹으니 입맛도 없고 많이 해봐야 남기기만 하더라고요. 시장에 나가는 길에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우편물이 별로 없어서 며칠에 한 번씩만 확인하는데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천천히 뜯어봤습니다. 무배당 간병보험 약관, 유전자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 안내, 간병일당 특별약관. 낯선 단어들이 가득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글씨도 작고 복잡해서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 사이에 청약서라는 제목의 종이도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니 또 자동이체가 나갔어요. 똑같이 18만 9천 원.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콩나물 한 줌 데쳐서 무치고 김치찌개 끓이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오후에 평소보다 일찍 딸 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영아, 엄마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왜 돈이 나가지? 18만 원씩 2번이나. 나영이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느라 항상 바쁩니다. 하지만 엄마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나 봐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건강검진이 왜 돈이 나가요? 서류 있으면 다 모아두세요. 퇴근하고 갈게요. 저녁 7시쯤 나영이가 왔습니다. 회색 간호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나영이가 태블릿 서명 화면 캡처를 보여줬어요. 제가 그었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음성 녹취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보험료 자동이체 동의라는 항목들이 체크돼 있었어요. 엄마, 이거 검진 동의가 아니라 보험 가입이에요. 여기 봐요. 청약서에 엄마 도장도 찍혀 있어요. 청약서를 자세히 보니 정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그 친절한 건강 매니저가 여기도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검진 완료 확인인 줄 알았는데 무료 검진은 미끼였어요. 검진 버스는 보험 대리점이 운영하는 이동 영업장이었던 거예요. 나영이의 설명을 듣는데 머리가 어찔했습니다.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 매달 나간다니요. 연금도 넉넉하지 않은데 18만 원씩 나가면 생활이 빠듯해질 게 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부터 14일 안에 청약 철회를 요청해야 해요. 그리고 자동이체부터 먼저 막을게요. 나영이는 곧장 인터넷 뱅킹으로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혔어요.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고도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나영이가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혈압이나 재보자고 간 건데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듣고 있는데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침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마주쳐도 이 일을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바보같이 속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74년을 살았는데 이런 일로 딸에게 걱정을 끼치다니. 오후에 나영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청약 철회 접수됐어요. 그런데 절차가 좀 복잡해요. 사은품 반납도 해야 하고 서류도 더 제출해야 한대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무료라더니 결국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다니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오전 나영이와 함께 그 버스 영업팀이 남긴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함에는 건강 라이프 매니지먼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회사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애 고객님. 어떻게 지내세요? 상담사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어요. 마치 아들처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검진받고 왔는데 돈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검진만 받으려고 했거든요. 아, 어머님. 그때 건강 상태가 많이 염려되어서 특별히 추천해 드린 거예요.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완전 무료고요. 간병보험도 어머님께 꼭 필요한 상품이라서요. 말끝마다 어머님을 붙이며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무료라고 하는데 왜 돈이 나간 걸까요? 나영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딸인데요. 그 무료라는 게 왜 자동이체로 연결되는 거죠? 엄마는 검진 동의만 하신 거예요. 아, 그게 패키지 상품이라서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해지하시려면 위약금이 좀 있을 거예요. 위약금이라니요? 나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료 검진이라면서 왜 위약금이 나와요? 지금 당장 해지 절차 진행해 주세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한참을 기다린 후 상담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서류를 다시 보니까요. 36개월 의무 사용 기간이 있어요. 중도해지시면 사은품 반납비랑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그제야 나영이가 받아온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약관 중에 건강관리 서비스 36개월 의무 사용 조항이 숨어 있었어요. 그 밑에는 사은품 반납 시 정가의 70% 부담이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받았던 혈당 측정기가 15만 원, 비타민이 8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무료로 준다더니 이런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사기잖아요. 나영이가 소리쳤지만 상담사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사기는 아니에요. 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어머님께서 동의하셨거든요. 하지만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서 위약금을 좀 할인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할인이라는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나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이 아니라 완전 해지예요. 우리 엄마는 검진 동의만 하셨고 보험 가입 의사는 없었어요. 녹음 파일이나 서명 화면 캡처 다 남아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통화를 끊은 후 나영이는 바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일단 보험사 고객센터에 청약 철회 의사표시부터 할게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혔어요. 문자로도 똑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전자서명을 잘못 유도했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할게요. 이건 명백한 불완전 판매예요. 나영이가 휴대폰으로 금융감독원 민원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이동형 건강검진을 가장한 보험 불완전 판매 의심이라고 제목을 적고 상세한 경위를 적었어요. 동주민센터에도 알려야 해요. 다른 어르신들이 또 당하실 수 있거든요. 동주민센터에도 전화를 걸어 어르신 대상 가짜 이동검진 민원을 공유했습니다. 담당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즉시 경로당에 주의 안내문을 붙이겠다고 했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나영이는 피곤해 보였지만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기다려봐야 해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냥 혈압이나 재보자고 간 건데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74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세상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오전 10시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애 고객님, 청약 철회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사은품은 회수 예정이니까 집에 계실 때 연락 주세요. 목소리가 사무적이었어요. 처음 버스에서 만났던 그 친근한 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그 친절함이 가짜였다는 걸요. 나영이가 미리 당부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사은품 회수할 때 꼭 수령증 받으세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오후 2시에 회수업체에서 왔습니다. 30대 남자였는데 무뚝뚝하게 혈당 측정기와 비타민을 가져갔어요. 수령증에는 건강관리용품 일체 회수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왜 가져가는 거예요? 계약 해지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 렌탈 상품이거든요. 렌탈이라니요?
무료 선물이라고 했던 것들이 렌탈 상품이었다니. 속은 기분이 또 들었어요. 그 다음 날, 그 버스팀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르신 해지하시면 아까워요. 건강관리 서비스만 유지하시면 월 5만 원으로 줄여드릴게요. 특별 할인이에요. 마침 집에 온 나영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딸인데요. 할인이 아니라 완전 해지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동의 없이 재연락 금지입니다. 나영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속이는 영업 그만하세요. 금융감독원에 다 신고했으니까 각오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당한 사람 계속 노려요. 전화 오면 바로 끊으세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드디어 환불이 완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37만 8천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2달 동안 빠져나간 돈이 돌아온 거죠. 나영아, 정말 다 돌아왔네. 다행이에요, 엄마. 그런데 이런 일 또 당하시면 안 돼요. 나영이와 함께 보건소에 갔습니다. 진짜 무료 건강검진이 어떤 건지 궁금했거든요. 보건소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접수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은 올해 대상자시네요. 그럼 돈을 내야 하는 건 없나요? 전혀요. 정말 무료예요. 검진 후에 보험 가입 권유나 그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 안내문을 보니 정말로 검진 후 금융상품 제한 없음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관절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어르신, 이런 운동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만 하셔도 좋아지실 거예요. 운동법을 적은 종이도 주고 다음 주 운동교실도 신청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우셨죠? 잠시 생각해봤어요. 무서웠는지 화가 났는지 아니면 부끄러웠는지. 무서웠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내 이름 대신 고객 번호로 불릴 때더라. 마치 물건 취급당하는 느낌이었어. 나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뭔가 공짜로 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겠어. 도장 찍으라고 하면 더더욱. 그날 저녁 탁자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국가검진 일정 확인하기, 보건소 운동교실 참석하기, 자동이체 문자 알림 켜두기. 마지막 줄에 또렷하게 적었어요. 공짜에는 이유가 있다. 속지 말자. 74년을 살면서 처음 당한 일이었지만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진짜 무료와 가짜 무료를 구별하는 법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장이나 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함부로 찍거나 그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보건소에서 가르쳐준 무릎 운동을 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니까 기분도 좋아졌어요. 이제는 무료라는 말이 나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누가 주최하는지, 왜 무료인지, 나중에 돈이 나가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볼 거거든요. 한 달이 지난 후 경로당에서 친구 말순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애야, 너도 그 검진 버스 탔다며? 나도 어제 전화 왔는데 어떡하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다른 지인이 저처럼 당할 뻔한 거였습니다. 말순아, 절대 가면 안 돼. 나 완전히 속았거든. 그날부터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속지 말자 우리끼리였어요. 처음엔 저랑 말순이, 그리고 옆집 박영자 할머니 셋이서 시작했습니다. 첫 모임 날 종이에 크게 적어서 벽에 붙였어요. 속지 말자 체크리스트 4가지. 무료 검진이라면 누가 하는 건지 먼저 본다. 보건소인가? 병원인가?
도장이나 서명 요구하면 일단 거절한다. 지금만 특별히 선착순 이런 말 나오면 도망간다. 계좌번호나 카드 정보는 절대 주지 않는다. 혹시 실수했다면 14일 안에 취소 연락한다. 모임 두 번째에는 5명이 왔어요. 세 번째에는 7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들끼리 입소문이 퍼진 거였죠. 나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어. 요즘 노인들 노리는 게 너무 많아. 각자 경험담을 나누니까 정말 여러 가지 수법이 있더라고요. 건강검진만이 아니라 무료 청소, 무료 수리, 건강식품 체험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순애가 있어서 우리가 배웠네. 혼자였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쁜 일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새로 온 최성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친구가 어제 그 검진 버스 탔대. 아직 돈은 안 나갔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 바로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역시 저와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14일이 안 지나서 취소할 수 있었어요. 성아님 친구분께 우리 모임 나오라고 하세요. 같이 배워요. 그렇게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15명이 되었어요. 경로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소비자 지킴이 모임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은 진짜 무료 건강검진 정보를 공유하는 거였어요. 보건소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버스가 되자. 급하게 태우는 버스는 타지 말고. 제가 한 말인데 할머니들이 좋아했어요. 지난주에는 정말로 보건소 검진을 함께 갔습니다. 5명이 함께 갔는데 정말 무료였어요. 검진 끝나고 아무도 보험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건강하세요 하고 끝이었어요. 이게 진짜 무료구나. 할머니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요즘은 모임에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기 전화 차단하는 법, 인터넷으로 진짜 정보 찾는 법 같은 것들이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와서 가르쳐 줍니다. 할머니들도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아야 해요. 모르면 당하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모임에서 말순이가 물었어요. 순애야,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화나냐? 잠시 생각해봤어요. 화가 나는지 억울한지 화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들어. 나 혼자 당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렇게 우리 모임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경로당 모임 어때요? 좋아. 함께 있으니까 덜 외롭고 또 뭔가 도움이 되는 일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해. 잘하셨어요. 엄마가 먼저 당하셨지만 덕분에 다른 분들은 안 당하시잖아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모임에서 좋은 시간 보냈다.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뀔 수 있구나. 앞으로도 우리끼리 서로 챙기자.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 74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지만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보람 있는 일도 하게 됐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혹해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어요.